그래서 이쪽에 사진을 하나 건지고 다 타고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LA로 샌프란시스코 아니 샌디에고에서 내린 거죠. 쭉 돌아서 다시 하선은 샌디에고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날레로 해서 LA를 제가 한 20년 만에 다시 갔거든요. 와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에 발전을 거둔 LA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이제 거기 저기에서 저 아저씨가 DJ 아저씨예요. SNS 하나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네 방송 출연하라고 해서 갔던 건데 제가 옛날에 봤던 코리아타운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 그랬더니 저 아저씨가 말하길 그러더라. 한국 사람들 그렇게 땅 욕심이 있어서 알바끼처럼 요 정도 거리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 아저씨가 하나 아저씨가 여기 하나 딱 땅을 사잖아요. 여기쯤 사면 여기 안에 있는 땅을 다 먹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 돈 버는 아저씨가 여기 딱 하면 여기 다. 그래가지고 코리아타운이 엄청 넓은 거예요. 아니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알바끼를 워낙 잘해서 땅 욕심이 있어서 하나 중간에 딱 꽂아놓으면 그 일대를 다 사버린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LA가 어떻게 이렇게 부른대요. 서울특별시 LA구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서울의 구 하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 간판이 끝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라인 2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LA는 그냥 소위 옛날에도 그런 얘기 썼거든요. 그냥 달러만 구별하면 살 수 있다. 돈 낼 때 달러만 그럼 살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라디오 코리아라고 이렇게 건물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꽤 높았던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분 설명이 미국은 여기가 지금 북미 중에 가장 큰 방송국이라는 거죠. 미국은 원래 되게 방송국 자체가 스튜디오 하나 해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이렇게 크게 한 스튜디오가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날 저분을 처음 뵀잖아요. SNS에서 제 글이랑 사진을 계속 봤던 분이에요. 예언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 9시에 생방이었거든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플로우하는 거였는데 뭐 사전 미팅도 그냥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유 뭐 사실 프로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애드립으로 뭘 준비를 해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관계자는 불안한 거예요. 2시간 생방을 도대체 이 두 양반들 어떻게 하려고 무슨 회의도 안 하고 둘이 커피 마시고 수다만 떠나. 이래서 거기 우리 갔던 그 크루즈 회사 담당자 대표가 막 혼자 초조해지는 거야. 나중에 엄청 초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이제 음악 입혀서 그 위에 다시 듣기 해서 들어보니까 괜찮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코리아가 사실은 세시봉 영화 보셨죠? 세시봉에서 보면 거기 이장희 씨가 사랑에 뭐 실패하고 LA 가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저 방송국이에요. 이장희 씨가 만들어서 된 게 이제 저 방송을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프로 이름이 밤의 디스크쇼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이름들이 이래요? 했더니 다 한국에 있었던 그 향수를 그대로 하려고 옛날에 유명했던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LA 가서 밤디 출연, 밤의 디스크쇼 출연 이렇게. 우리도 밤의 디스크쇼 지금도 하나요? 밤의 디스크쇼가? 지금도 해요?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루즈 여행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얼마에 갔느냐? 제일 중요한 거 얼마에 갔느냐? 제일 궁금해서 얼마느냐? 사실 크루즈 그 여행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왜? 다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한 예로 제가 들어보자면 크루즈 여행에서 세계 일주 크루즈가 있어요. 99일짜리인가 90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거 얼마일까요? 그냥 단순 돈으로. 석 달 아니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다 공짜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얼마일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 상조회사에서 우리 이렇게 보통
싱가포르나 이쪽 가는 크루즈가 얼마일까요? 그런 것도 400 해요. 며칠 가는 것도. 그러니까 100일, 3개월 가면. 조금 부르시는데 보통 3천, 4천 부르시던데? 왜냐면 1,000만 원 하면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비용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시켜주는데 1,000만 원일까? 그 한 3천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배 타고 도는데? 근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이에요. 이제 물론 그건 있죠. 거기 안에서 유료 레스토랑 간다든지 내려가고 자기가 어디 가 이거 빼고 그거 빼고 살 생각해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10만 원 가지고 놀러 가서 밥 3끼 먹고 호텔에 자고 뭐 수영장도 가고 저 안에 헬스클럽도 다 있거든요. 싼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그래서 저 상품도 그냥 크루즈 안에서만 있는 거는 100만 원 정도예요. 하루에 10만 원 꼴인 거죠. 생각보다 되게 싼 거예요. 저기에서 레스토랑이 기본적으로 저 한 평균 5끼 먹은 것 같아요. 5끼? 그래도 맨날 거기 있는 다 억울했어. 더 먹어야 된다면서. 5끼보다 어떻게 더 먹으려고 하냐. 왜냐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레스토랑 따로 있고 아까처럼 피자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이렇게 수영장 옆에 있는 레스토랑 다 무료거든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끼니마다 먹는 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뷔페식인데도 있고 정찬식인데도 있고 다 달라요. 자기가 먹으면 돼. 점심 저녁 식권이고 3장 나온다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하다못해 정찬식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코스를 딱 주문해. 아니면 내가 뭘 디저트 우리 하나 아니야 다 시켜도 돼. 근데 처음엔 욕심내요. 디저트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무슨 쉐이크 하나 막 이렇게 3개씩 욕심내. 그러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냥 나중에 하나만 시키지 이제. 제한이 없어요. 다 먹어도 돼요. 먹을 만큼. 그래서 5끼 먹는다니까요. 미친 듯이. 방 안에 체중계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무료예요. 근데 지금 저것도 보면 제가 탔던 저 배가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디서 타야 돼요? 샌디에고까지 가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저걸 타러 샌디에고를 가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샌디에고까지는 직항이 없다고. 그럼 LA를 가서 LA 내려가지고 렌트를 해서 2시간 타고 가든지. 저도 저기서 샌디에고에서 하선에서 LA를 렌트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마지막 날 11월 11일 날 생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되게 바빴던 게 아침에 내렸거든요. 샌디에고에서 하선을 하고 짐 챙겨서 공항에서 샌디에고 공항 가가지고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2시간 정도 운전하고 다시 LA 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생방송 출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저기까지 가는 일정이 이제 그런 건데 한국에서 떠날 때는 물론 그런 크루즈 회사들이 패키지로 하면 다 데리고 가요. 모집해서. 여기서 비행기 태워서 캐나다를 거쳐 가든 뭐 LA에서 내려서 가든 다 갑니다. 이제 그런 제반 비용이 드는 거지 크루즈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크루즈 요금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거예요. 제가 갈 날짜가 비행 티켓이 되게 비싸면 그게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가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여행 가기 가장 좋은 계절 싼 달은 3월과 11월이다. 상반기에 3월, 하반기에 11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가야 싼데 제일 남들 가는 7월이나 이때 피크 때 가면 사실 크루즈 여행값이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 티켓값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여행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하는 것처럼. 크루즈 탔는데 아픈 거 어때요? 네? 그 안에 뭐 웬만한 상비약 같은 건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아프면 안 가잖아요, 여행을. 가서 아프면? 그러니까 그런 그 고객 서비스 하는 데는 있어요. 의무시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누가 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크루즈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고. 어디에 가둘 거냐고. 간단하죠. 그냥 기항 내려서 빨리 보내죠. 우리 왜 엊그제 누구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인가가 뭐 우리 승무원 추행해가지고 했잖아요. 바로 서는 데서 그냥 보내서 그쪽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항제 서잖아요. 범죄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다음 기항제 내려서 그쪽 법에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프다. 그럼 그 기항 내렸을 때 거기 병원 보내야죠. 정말 아프면. 어차피
크루즈 타고 네 군데 정도 서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처리를 하겠죠. 로컬 병원을 간다든지. 근데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질 만한 위험을 가지고 여행을 가진 않잖아요. 이제 왜냐면 사실 크루즈 자체가 긴 여행이라서 길게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걸 따지면 많이 아플 것과 강력 범죄를 저지를 관계는 좀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크루즈 안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아쉬웠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 좀 해볼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마지막 가서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 위에 가면 되게 고즈넉한 조용한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아 좀 책 좀 읽어볼 거야. 거기 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 돌아다녀야 돼서. 그런 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미술관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질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 지난주에 그 교육 들으셨던 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한테 스포모 갔다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끝날 때 제 다음 여행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스포모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포모 3국이라고 하잖아요. 베네룩스 3국, 좀 스포모 3국이라고 하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최근에 생각하는 건 내가 다음 여행지를 어디 갔다 와야지 될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또 어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먼 여행 말고 가깝게 뭐 이렇게 가깝게 가는 여행 소개시켜 줄 거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홍콩 한 길게 6일 갔다 왔어요. 시위할 때. 사람들 괜찮냐며. 괜찮았다고. 그 홍콩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친해져서 어떤 여자를 사귀었어요. 남자여야 되는데. 제 점이 뭐냐면 이제 막 떠들고 있는데 이제 그 창 쪽에 어떤 여자애가 혼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아이스크림 비싼 거 뭐죠? 하겐다즈 그걸 저한테 먹으러 주는 거예요. 후식으로 한 개 나왔는데 그래서 땡큐 이러면서 이게 웬 떡이야. 내가 내 친구한테 이 미친 거 아니야? 이 하겐다즈 왜 안 먹는데 이 맛있는 걸? 와 대박 맛있다 이러고 먹었어요. 같이 막 썰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저보고 한국 분이세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했더니 아니래. 근데 이제 영어로 얘기했는데 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니 했더니 자기 홍콩인데 한국에 이제 일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 미술 뭐 이런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얘기하면서 홍콩에 어디 갈 거냐 그냥 먹을 거다 대충 했더니 여기 가보 여기 가봐라 막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연락처 주고받고 해서 이제 인스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 홍콩 안전해 괜찮지 그래 잘 즐겨 그러다가 갑자기 야 너 시위 현장에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 그러지 말라고 너무 위험해. 그래서 막 빨리 호텔로 돌아가라. 좀 이따 경찰이 올 것 같은데 너희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서로 안부 묻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지금 가까운 데 같은 경우도 소개해드릴 건 많아요. 근데 이제 다음 여행지는 또 이렇게 하면서 정해놓으면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은 건 제가 정하면 어떻게 됐든 지금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 날짜, 그쵸? 계절, 뭐 며칠 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함께 갈 건지, 어느 국가로 갈 건지, 왜 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국가, 그 여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게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좋은 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갈지가 다르고 어떤 목적으로 갈지가 다르고 뭐 연인이랑 갈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으로 갈지 뭐 부부가 갈지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왜 일을 하죠?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막 생각나면서 삶을 더 윤택하게 되고 일과 내 생활이 정말 밸런스를 맞춰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행은 내가 나 자신 스스로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생기잖아요. 여행 막 갔다 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딱 들어오면서 나 한국으로 여행 왔다. 잠깐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여행 왔지. 한국 여행 좀 잘 끝마치고 다음 주 여행지를 가야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여행은 그냥 여행 말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제 이 여행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다음 여행지, 나도 이런 여행 가고 싶다라는 좀 플랜을 짜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더 열심히 뭐 공부를 해야겠고, 열심히 더 찾아봐야겠고, 열심히 더 살아야겠고, 이런 좀 목적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 이 여행이 좋은 여행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가성비 좋냐? 이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세일하는 게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 여행을 많이 가니까 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관심 많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여행을 보면 이 여행이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정도 코스면 뭐 말이 뭐 되게 싸게 가는 것 같지만 옵션 얼마나 늘지 이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 이런 정보들을 많이 받으실 게 제가 이메일링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메일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메일이 여행사 메일이 제일 많이 오고 카카오톡 친구 중에 제일 많은 게 여행사 친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여행 상품이 나올 때마다 정보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내가 거기서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가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적을 좀 정해놓으시면 그런 게 있어요. 세계 뉴스가 그렇게 잘 들려요. 왜냐면 친근해지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딜 가야겠다 좀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훨씬 많이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고. 그래서 다음 여행지를 어디쯤 가야겠다.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장 가겠다는 힘들잖아요. 뭐 결혼 20주년에 가겠다. 우리 아이가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할 때 같이 가겠다. 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언제 가겠다. 이렇게 뭔가 인생의 스페셜한 기념으로 여행을 조금 세워놓는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크루즈 같은 경우 12살인가 미만이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5살이고 7살이잖아요. 그러면 무료라고요. 엄마 아빠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게 되게 커요. 웬만한 초등학교 12세인가까지 다 무료예요. 10살인가 12살인가. 그럼 정말 엄마 아빠가 데려가면 다 그냥 무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세계 일주 크루즈를 회사 관두고 그냥 떠나자. 이게 뭐 인생이 뭐 더 있어?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와이프랑 그냥 떠난 거예요. 3개월인가 크루즈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일주를. 애들도 학교 빼. 뭐 이거 3개월 안 다닌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3개월 그 안에서 뭐 애들 또 케어도 다 돼요. 거기서 있고 놀고 뭐 운동하고 먹고 거기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 키즈 프로그램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뭐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은 무료로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저런 경험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보통 어디 여행지를 한번 정해놓고 내가 딱 여길 가야겠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했잖아요. 옛날에 누구 작가였더라 뭐 생사의 꿈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행 갈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마음도 많이 가 있고 정보도 가 있고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 여행지 어디 갈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랑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다음에 어디 갈까 맨날 그냥 또 가야 되나 엄마 아빠랑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갔다 온 여행지 어디가 제일 좋을까 하면 딱 떠오르는 데도 있어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내가 갔다 온 여행지에서? 선생님 어디가 좋으셨어요?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가셔야 돼. 딱 떠오르죠. 나 여기 갔다 되게 좋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엔 컨셉으로 가는 여행들이 많잖아요. 또 뭐 엄마랑 딸 갈 때는 뭐 우리 애가 뭐 보통 이런 때 많이 가더라고요. 아이 수능 끝나고 엄마랑 둘이 뭐 딸이랑 간다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왜 여행 작가인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엄마랑 떠난 어디 무슨 100일 여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인데 엄마랑 간 거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엄마랑만 여행 간 컨셉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이 주는 게 우리한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길게 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휴가 얼마까지 내실 수 있죠? 왜 그러더라고. 회사 5일 낼 수 있대요. 머리 써서 어떻게 내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왜 했든 9일 쉬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 된다는 거죠. 9일이면 웬만한 데 다 가요. 응? 4일 쉬어요? 4일 쉬고 이제 거기에 연차나 월차나 붙여주고. 징계 사이.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쨌든 토, 일, 월, 화, 수, 목 6일 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4일이에요? 그래도 갈 때 많아요. 3박 4일 많고. 제가 쉽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3박 5일짜리 갑니다. 4일만 빠지면 돼요. 3박 5일. 근무 끝나고 출발해서요. 제가 엄마랑 방콕 갔던 그렇게 한 거거든요. 수업 6시에 다 마치고 강의 마치고 6시에 집에 가서 엄마를 픽업해서 차 끌고 인천 가서 새벽 1시인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3박 5일 가니까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월요일 하루 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타죠. 토, 일, 월요일 하루만 쉬면 되고 화요일이 있잖아요. 여기 6시인가, 아니, 4시인가 5시에 도착했어요. 인천에. 차 끌고 내려와서 바로 출근. 여기 노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월요일 하루 내면 가능해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또 이런 상품 되게 싸요. 왜 쌀까요? 새벽에 출발하고 새벽에 떨어지니까. 왜냐면 그 시간에 셔틀이 없어요. 여기 왜 우리 공항 가는 버스 타잖아요. 둔산에서. 그거 없어요. 그 시간대가. 3시 반인가 3시 20분이 첫 차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 끌고 가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천에 내렸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대전 오는 게 6시 몇 분인가 7시 몇 분인가가 첫 차거든요. 근데 5시에 떨어지면 없어요. 그럼 제 차 끌고 갔다가 끌고 오면 되죠. 에이, 뭐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얼마 들어? 네? 말 들어도 뭐 어깨 훔친 것 같아. 아니, 비행기 자면 돼요. 비행기 자면 돼. 비행기 자면 되고, 화요일 하루만, 내가 월요일 하루 휴가 내고, 화요일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면 다 가능해요. 3박 5일 갈 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정말 어이없이 싼 것들도 엄청 많아요. 어이없이 싼 것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야, 나 가서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제가 실제로 갔던 여행 중에 하나가 또 엄마 아빠랑 4월에 세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였냐면요. 12만 9천 원인가? 1인에? 네? 가능하더라고요. 저 비행기 태워줬고 밥 줬고요. 호텔에 재워줬어요. 12만 9천 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관심 갖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터키 13일 가는데 55만 원이었다고? 대한항공 국적기도 태워주고 밥도 주고 호텔에 다 재워주더라고요. 안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여행 상품들이 눈에 보여요.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 그렇지. 12만 9천 원.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 사실은. 네? 안 불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 이제 그게 왜냐면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가들이. 예. 그리고 제가 여행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한 2주 전에 가든지. 그 애매모호하게 한두 달 남기면 비싸요. 왜냐면 여행 가격이 스타트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3개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오픈하잖아요. 3개월 전에. 그러면 다 예약금 걸어놓는 거. 한 10만 원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돼요. 근데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 3개월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때 10만 원만 걸어놓으면 돼요. 찾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전에만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잡아놔. 제일 쌀 때.
그리고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갈래? 이러면 여행사에서 그냥 우리 여행 갈 사람 이름만 바꾸겠다. 그렇게 가서 그냥 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들 셋이 원래 엄마 아빠랑 저랑 셋이 가려고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친구들 3명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행 상품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놨다 아니면 안 가시면 이렇게 하니까. 한 10만 원이면 될 거예요. 보통 예약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날리는 거 아니니까 한 2달만 잡아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여행 상품 잡아놓으면 이런 거예요. 12월 23일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보내는데 막 99,000원. 그것도 비행기 태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리 오픈되는. 그러니까 스타트 가격이 99,000원인 거예요. 99,000원에 4명 하고 나면 109,000원, 139,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23일날 비행기를 타는 거면 10월 1일이나 초쯤 되면 599,000원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명이 어떤 패키지를 가는데 다 다른 거죠, 요금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심 있다 보면 뭐 그럼 이제 해피콜 오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돈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한참 많이 잡아놨었어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렴하게 가기 위한 방법들도.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땡처리만 해서 상품 올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이메일 걸어놓으면 상품 나올 때마다 보내줘요. 그렇게 체크하다가 뭐 갈만하면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만 좀 내는 것들 나오면 뭐 바로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캐빈 투어 뭐 이런 캐빈 투어 맞나? 캐빈 투어 이런 데들이 보통 땡처리 상품이 이런 게 있을 때 다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받고 갈만한데 그럼 뭐 떠나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고기도 먹던 사람 먹고 떠나본 사람 떠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가면 그닥 안 힘들어요. 제가 한때 제주도에 꽂혀서 엄청 제주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2박 3일 10만 원을 제주도 다녀오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배 타는 거 아니야. 배가 훨씬 비싸. 비행기 훨씬 싸요. 그런데 제주도 2박 3일 10만 원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월차 내면 돼요. 그리고 조금 무리면 하루 월차에 다음날 반차만 내면 돼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얘기하죠. 친구한테 야, 너 한 달에 하루도 반차 못 낼 만큼 월차 못 낼 만큼 회사 생활하는 거야? 관둬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네 맘대로 월차도 못 쓸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야. 웃자고 하는 거죠. 진짜 관두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휴가라도 써야지 안 되면. 뒀다 뭐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책상 빼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관심 갖고 놀려고 생각하면 놀 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맛집 다 보이잖아요. 그거 좀 똑같아요. 내가 좀 여행 관심이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어디 갈까, 누구랑 갈까 컨셉 정해서 어차피 지금 뭐 그나마 싼 데들은 괜찮아요. 싸지 않은 여행들은 정말 준비를 잘하고 가야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서유럽 같은 데 갈 때 워낙 비싼데 4인 가족 가면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애들한테 그렇게 돼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아이한테 경험시켜 주려고 가는 여행인데 준비 안 하고 가면 걔네 갔다 와서 와플만 맨날 먹었어 이런 소리 하거든. 아이스크림 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스터디, 뭐 갔다 와서 스터디. 얼마만큼 이제 값어치는 여행이 되느냐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환경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여행을 가면 훨씬 재밌어요. 우리 그자 예습하고 수업 들으면 재밌어요. 왜 수업 재미없어 예습 안 해서. 그거예요. 예습을 좀 하고 가면 훨씬 재밌거든요. 그런 방법들. 좀 더 같이 여행 경비를 써도 조금 더 가치 있게 재밌게 쓰는 방법들 조금 준비하시면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한 2분 늦게 끝나서 시간에 좀 쪼였더니 빨리 정리가 되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50분 딱 돼서 저 카드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제가 끝내도 아무도 못 거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제도 40분에 끝냈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끝내드릴게요. 질문 없으시죠? 네,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마지막에 했었어요. 아, 맞아.